안녕하세요. 멘토와 함께하는 티타임입니다. 오늘은 박승자 강사님의 따님이시며 홈스쿨링을 하고 계시는 임예진 자매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들의 인터뷰를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홈스쿨링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 들었는데 네. 예, 어떤 계기로 그걸 시작하셨는지 좀 듣고 싶어요. 네. 저희가 홈스쿨을 시작한 계기는 저희 부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남편은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교회에서 하는 부모 강의에서 네네. 그 강의에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녀 교육은 부모에게 맡기셨다는 그 말씀을 듣고 홈스쿨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고 싶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다라는 갈망과 네네. 또 하나는 제 안에 있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은 이제 아이를 초등학교 보내고 나면 옆집 아이는 어떤 학습지를 한다더라, 저 아이는 어느 학원을 다닌다더라, 이런 네.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그거를 다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제가 중심을 잡지 못할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거를 다 따라다녔다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과연 키울 수 있을까라는 저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두려움,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또 저의 그 어떤 두려움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해주셔서 홈스쿨을 할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셨구나. 네. 그래도 이 공교육을 벗어난 거잖아요, 사실은. 네. 공교육 체제에 있는 게 기본적인, 일반적인 네. 일인데, 이 틀을 벗어난다는 것이 굉장히 이게 부담감으로 왔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부담감은 사실은 지금 이 시간에도 네. 제 안에 부담감이 없지는 않아요. 그 그쵸. 부담감은 아마, 아이들이 어느 정도 제가 이렇게 이제 다 키웠다고 생각할 때까지는 그 부담감은 계속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런데 그 부담감을 넘어선, 하나님이 이 자녀를 우리 부부에게 맡기셨다라는 그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라는 믿음이 아주 조금 더 있기 때문에 그 부담감을 오늘도 내려놓고 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네, 그러면 좀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그 일반적인 학교나 네. 공교육은 기본적으로 3학년 수준, 그다음에 중학교 수준, 네. 고등학교 수준 단계가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연결해서 가시는지, 그런 어떤 커리큘럼이 있는지, 교육 과정을 어떻게 마스터하고 가시는지 좀 궁금해요. 네, 사실은 그게 저한테도 가장 큰 숙제였고 고민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저희는 일단 처음에는 어떤 커리큘럼을 찾기보다는 그냥 아이들한테 신앙 교육을 좀 중점에 두자라는 게 저희 부부의 그 가장 첫 번째여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지금도 그렇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큐티를 먼저 시작하고 그리고 큐티 나눔을 가족이 같이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뭐 말씀을 하루에 한 절씩 암송을 해요. 그래서 말씀 암송하고 또 말씀을 읽고 그 말씀 필사를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저녁에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리는 거는 저희가 매일 하는 그 일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이제 교과 과정에 대해서는 많은 홈스쿨러들 어머니들이 이렇게 본인이 커리큘럼을 짜서 아이들에게 그것들을 뭐 과목별로 전달을 해주고 가르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그게 너무 저한테는 버겁고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제가 안고 가기에는 그러다 보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냥 그거를 과감히 내려놓고 도움을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뭐 과학 같은 경우에는 EBS 인터넷 강의, EBS 강의를 도움을 받고 있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 큰아이는 좀 느린 아이라 뭐 지금 나이가 중학교 1학년 나이인데 중학교 1학년 과정을 시작을 했더니 아이가 그거를 잘 못
따라가는 것 같아서 다시 후행학습을 해서 6학년 1학기 문제집을 하나 사주고 그것을 다시 풀게끔.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조금 더, 그러니까 뭐 6학년 1학기 거를 아이에게 사줘서 풀으라고 했는데 그게 좀 빨리 끝났으면 바로 그냥 이 아이는 6학년 2학기를 넘어가고 그런 어떤 학습적인 거에서 지금 초등학교 동일한 아이들은 뭐 6학년 1학기 걸 하니까 내 아이도 6학년 1학기 거를 해야 돼. 그런 거에서 조금 이렇게 자유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성향과 능력에 맞게 네, 맞춤 네. 교육을 하신다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이들이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과목 네.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져서 막 수학만 너무 열심히 한다든지 아니면 과학만 너무 파고든다든지 이런 거에 또 문제점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아직까지는 그런 거는 없는 그런 문제를 이렇게 뭐 아직까지. 봉착해 본 적은 없는데, 그냥 이렇게 뭐 국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국어를 이렇게 그런 학습지나 이런 걸로 하지는 않아요. 성경을 읽고 있고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그 맞습니다. 말씀을 매일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에 책임져 달라고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아이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쓰고 외우고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국어의 부분이 저 혼자 그냥 생각하기에 된다라고 생각하고 수학은 사실 매일 꾸준히 몇 장을 풀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 그거는 저희 가정만의 사실은 기준이라 그렇죠. 네, 그냥 저희 가정은 하루에 3장씩 그냥 아이들이 이렇게 풀고 과학은 또 월요일, 수요일만 과학을 해요. 아이들이 그렇게 하고 싶대요. 일주일에 2번만 과학을 하고 싶다. 그래서 월요일, 수요일은 과학하고 화요일, 목요일은 저와 함께 이제 뭐 한국사 책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같이 읽어요. 뭐 그런 걸로 깊은 대화를 나누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렇게. 근데 그게 또 뭐 다음 달이 돼서는 바꾸고 싶다? 그러면 또 바꾸고. 네. 근데 이제 그래도 어쨌건 우리나라에 살고 있고 그렇죠. 또 만약에 미국으로 가더라도 네. 그냥 이 과목에 대해서만큼은 네네. 그래도 기본적인 지식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고는 있는데 그걸 아이들한테 막 이렇게 막 푸시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은데 또 아이들이 느끼는 건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이런 어려운 과정들을 이제 겪어가면서 네. 지금 홈스쿨링을 하고 계신데 여기서 중점을 둔 부분이 신앙적인 부분이라고 네,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하면서 이제 중점적으로 신앙에 중점을 두는데 또 네. 좋은 점은 뭐가 있을까요? 중점을 두는 건 정말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 네. 중점을 두고 가고 있고요. 네. 그냥 저희 가정에 좋은 거, 홈스쿨을 하기에 좋은 거를 딱 하나 찝으라면 함께하는 시간인 함께하는 것 시간이 같아요. 많다. 네,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서 남편도 그 시간에 가능하면 함께 해주려고 애쓰고 있고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또 이제 저희가 만약에 뭐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는 이렇게 하루에 3가지씩 감사 제목을 이렇게 나눠요. 네. 막 가정 예배 순서가 뭐 거창하지도 않고 네. 그냥 찬양 하나 하고 싶은 거 하나 하고 네. 그다음에 오늘 감사했던 거 3가지씩을 네. 이제 짧게 나누는데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1학년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네. 아직도 아침에 뭐 고기 먹은 거, 점심에 뭐 먹은 거, 저녁에 뭐 먹은 거 어느 날은 그 3가지로 끝나더라고요. 그런 적도 있고 하지만 네. 항상 3가지를 감사 제목을 나누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서로 하루가 있었던 일들을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또 어떤 날은 뭐 오늘 엄마 이거가 좀 기분 나빴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있고, 네. 그리고 뭐 오늘은 이게 좋았어요. 뭐 아니면 오늘은 이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웠어요. 이런 얘기가 되게 자연스럽게 그 시간에 나오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예배가 어느 날은 뭐 짧게 끝나면 5분 만에 끝날 때도 있고, 길게 가면 막 1시간이 넘어갈 때도 있는 그런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낮에, 그리고 또 이렇게 보통은 학교를 다니거나 이렇게 하면 방학 아니면 주말에 밖에 놀러 갈 수가 없잖아요. 그쵸, 네. 근데 저희 가족은 이렇게 막 복작복작한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이래서 이렇게 평일에 네. 또 이렇게 한가할 때 놀러 갈 수 있는 그런 장점? 큰 장점이네. 네.
그런 함께하는 시간이 네. 사실은 제일 저희한테는 감사하고 네,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구나. 네. 많은 어머님들이 부러워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어머님 그렇게 좋은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하시는데 아이들도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러게요. 네. 저도 궁금하세요? 그건 궁금. 그래도 네, 물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제가 가끔 아이들한테 학교 가고 싶은 마음은 없니? 아니면 홈스쿨을 하면서 엄마 아빠로 인해서 힘든 부분은 없니? 그런 거를 이제 저희도 궁금하니까 물어봐요. 그쵸. 아이들한테. 혹시라도 엄마 아빠가 너희를 힘들게 하거나 뭐 음. 아프게 하거나 아니면 너희가 바라는 게 있으면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감사하게도 지금까지는 아이들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큰아이는 아들이니까 또 대답이 좋아? 그럼 좋아요. 뭐가 좋니? 다 좋아요. 다 좋아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조금만 구체적으로 얘기해주면 안 될까? 그랬더니 이제 저희 큰아이 성향이 이렇게 뭐를 하나 문제를 풀거나 이럴 때 그거가 이해가 돼야 다음 문제를 넘어가는 성향인데 네네네. 그거가 이제 집에 있으면 어쨌건 한 문제를 갖고 계속 본인이 생각하고 또 하면서 그 문제에 대한 시간적 여유, 마음이 시간적 여유가 있잖아요. 학교에 가면 네. 그거를 막 빨리 또 진도에 맞춰서 나가야 맞아요.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서 내가 언제까지 해볼 수 있고 또 그걸 다 이해한 다음에 넘어갈 수 있는 게 너무나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희 아이들이 학교를 아예 안 다녀본 건 아니에요. 저희 아이들이 미국에 잠깐 이제 남편이 공부하러 가느라고 2년 정도를 갔다 왔어요. 아, 예, 그러시구나. 그래서 미국에 가서 2년 정도 공립학교를 다녔고, 네. 그 공립학교를 보내보니까 제가 그 학교 다니는 엄마의 그 자유함을 제가 경험을 하고 나니 한국에 돌아오니까 그 시간을 뺏기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쵸. 예, 그래서 이제 홈스쿨은 안 한다라고 말을 하고 아이들을 그 집 앞에 있는 대안학교를 보냈었어요. 대안학교를 6개월 정도를 보냈는데 대안학교는 이렇게 규모가 작다 보니까 네네. 저희 큰아이랑 작은아이가 같은 반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연년생이다 보니 같은 반으로 들어갔는데 네.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저희 둘째 아이는 딸이라 네. 이렇게 모든 게 하는 것들이 딸들이 원래 빠르고 네, 그리고 맞아요. 또 딸 아이가 조금 더 빠른 게 있어서 네. 빨리 치고 올라가서 항상 반에서 탑을 이제 다른 오빠들까지 다 제치고 항상 탑을 달리는데 저희 큰 아이는 그게 잘 안 되니까 이게 다른 친구들과의 경쟁보다 더 스트레스가 됐나 그렇죠. 보더라고요.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이가 막 이렇게 틱 증상까지 올 정도로 아이가 힘들어 했었어요. 네. 근데 그거보다 더 틱이나 이런 어떠한 그런 육체적인 변화가 오는 게 힘든 것보다는 둘의 관계가 너무 서로를 미워하니까 이게 부모로서 그거를 바라보고 있기가 너무 괴로웠었어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너무 괴로워하면서도 사실은 홈스쿨이 이제 고학년이다 보니까 더 부담이 돼서 그쵸.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제 안에 솔직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피하고 싶었는데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이제 남편하고 이렇게 의논을 해서 남편은 한국에 들어오면서부터 사실은 계속 하고 싶었다, 홈스쿨을 하고 싶었다라는 말을 그제서야 하고 그래서 나만 결정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궁지에 몰려서 홈스쿨을 다시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도 그때서야 이제 홈스쿨을 했던 경험이 어렸을 때 있으니까 저 집에 있으면 안 되겠냐, 집에서 공부할게요 라고 얘기를 해서 다시 기도하면서 이 길을 가게 됐고 아이가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그런 동생과의 경쟁, 어떤 그런 학교에서 자기가 깊이 더 이렇게 도움을 받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집에서 하면서 그게 많이 해소가 됐던 것 같고 또 작은 아이는 작은 아이대로 자기가 항상 1등을 하는 부담감이 너무 컸었다고 얘기를 그렇겠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들을 앞서야 되고 그 공부를 더 해서 친구를 정말 좋아하지만 그 친구보다 자기가 더 잘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에 뭐 주일날 저녁 때 밤이 되면은 잠이 잘 안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엄마 그런 것들이 없어서 너무 좋아요. 누구랑 경쟁하지 않아서 너무 좋고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마음껏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그래서 좋다고 얘기하고, 또 하나는 이제 늦잠을 잘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 얘기를 하고, 네. 또 뭐가 좋니? 물어보니까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네, 그런 게 아이들은 좋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도 그냥 그래, 그럼 엄마가 믿을게.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부럽습니다. 네. 시간을 이렇게 거꾸로 돌릴 수가 있다면 저도 홈스쿨링을 통해서 아이들을 다시 양육하고 싶은. 네. 그래도 이런 다 좋지만 않을 것 같아요. 하다가 뭐 낙심될 수도 있고, 네. 또 뭐, 아이들이 뭐 너무 나태해지는 것 같아서 실망할 때도 있고, 네. 그럴 것 같은데, 그럴 때는 또 어떻게 극복해 나가세요? 네, 그런 어려움은 그런 게 정말 어떤 이렇게 업다운이 되는 거는 사실은 많이 있어요. 많이 그쵸.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것이 뭐 일주일 매일 그것이 지속이 됐다면 네, 지금은 그 기간들 텀이 조금씩 길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감사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어떤 날은 뭐 늦게 일어나는 게 사실은 엄마로서 그 늦게 일어나는 게 별게 아닌데도 네, 그게 되게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맞아요. 늦게 일어나고 뭐 10시, 11시에 일어나서 그제서야 아침을 먹고 나면 저녁에 또 밤에 늦게 늦어지고 자고. 막 이런 모든 흐름들이 다 바뀌어버리는 것들이 견디기가 어렵고 힘들 때가 있고 근데 이제 그것도 힘들지만 더 힘든 거는 내가 이 아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바라보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기다려줘야 되고, 이 아이를 그냥 믿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내가 어떤 막 노력을 해야 되고, 막 내가 애써야 되는 그런 제 자신. 그럼 안 되는, 그게 믿어주는 게 잘 안 되고, 막 기다려주는 게 잘 안 되는 제 자신과의 싸움이 사실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두려운 마음. 얘가 이렇게 가다가, 정말 바보가 되면 어떡할까라는 그런 두려움도 제 안에 있는데, 그게 가장 힘든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그럴 때마다 할 수 있는 거는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다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뭐 어떤 날은 아이가 늦잠을 자는 게 제가 마음이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고 왜 나는 내가 이렇게 기다려주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이 분명히 저한테 선물로 주셨는데 선물을 열어보면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데 왜 그 선물을 열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막 짜증이 나고 막 단점이 보이고 왜 마음이 불안하고 왜 이럴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아이를 주셨을 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텐데 저는 왜 그거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라는 거를 하나님한테 다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극복을 하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냥 잘하고 있다라고 네, 또 격려해 주시고 또 남편이 또 옆에서 제가 그렇게 힘들어 할 때 남편이 또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라고. 근데 그 말이 어떻게 보면 되게 성의 없어 보이는데 정말 힘이 돼요. 너무 힘들 때는 네.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남편이 잘하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또 양가 부모님이 또 그렇게 힘을 주시고 이러는 것들이 그럴 때마다 그냥 제가 그렇게 견뎌나가고 이겨나가는 것 같아요. 너무 부러워요. 너무 부럽습니다. 네.